스드메 결혼 준비 가장 확실하게 알뜰한 가격으로 최고급 퀄리티로 할 수 있는 방법, 메이크업과 스튜디오 촬영과 본식 사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떠한 업체라도 이런 정보를 제공 안 해준다는 거 여러분 아시고, 이런 정보를 제공해주고 있는 오띠모 웨딩, 얼마나 대단한 업체고 얼마나 자부심이 강한 업체인지 아셔야 됩니다. 세상에 예를 들어 우리가 서울대 의대를 나왔다고 쳐요. 그 중에서 가장 눈썰미가 좋고 손끝에 뭐라 그러나 이 손재주라 그러나요? 이 손재주가 뛰어난 사람들과 눈썰미가 뛰어난 사람이 성형 수술을 하게 되면 가장 이쁜 성형 수술이 되겠지만, 눈썰미도 없고 손재주도 없고 머리만 좋아서 서울대 의대 간 사람이 성형 수술을 한다면 여러분 성형 수술이 어떻게 될까요? 잘못되겠죠. 1,000만 원 가지고 성형 수술했는데 10억짜리 가치의 성형 수술이 되는 경우가 있고, 10억을 가지고 성형 수술했는데 1,000만 원짜리도 못 되는 성형 수술이 있다는 거 뭔지 아시죠? 실력이라는 겁니다. 어떤 업체가 웨딩드레스 샵이든 웨딩 컨설팅이든 웨딩 플래너든 웨딩 메이크업 전문가든 스튜디오 촬영 전문가든 나처럼 오너가 직접 이렇게 정보를 제공하는 업체 보셨습니까? 스드메 결혼준비 메이크업 스튜디오 촬영 본식 사진 잘하는 방법 어떤 거라고요? 일단 남이 올린 후기 믿지 마세요. 남들이 올린 메이크업 잘한다, 원장님 멋있다, 기타 등등 후기는 포인트 받고 올린 가짜 후기, 포인트 적립해서 스드메 가격을 깎으려고 올리는 신부님들의 잘못된 나쁜 과장 광고라는 거 잊으시면 안 되고요. 이 동영상을 보는 신랑분들은 100% 공감할 거고, 이 동영상을 보시는 이 공주가 한 마리 들어있는 신부님들은 내가 하는 말이 뭔 소린지 못 알아들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남자분들은 너무 현실적인 결혼 준비에 나처럼 똑똑하고 진짜 깐깐하게 접근하는 사람들이 많은가 하면, 여자분들은 그냥 분위기에 들뜨거나 어느 업체가 잘한다면 그게 가짜 후기인지 진짜 후기인지 구분 안 하고 그 업체를 믿는 경향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저는 신부님보다는 이 신랑분들이 내 동영상을 봤으면 좋겠고요. 업체들이 웨딩 컨설팅이나 웨딩 플래너 기타 등등 업체들이 좋은 후기 올려주면 우리가 포인트 드릴게요. 뭐 대충 뭐 기본 3만원에서 5만원 같아요. 한번 올려주면. 그러면 10번 올리면 30만원이고 100번 올리면 뭐 300만원 깎아준다는 얘기인데, 그럼 300만원짜리 패키지를 계약하면 300만원 차감받으니까 공짜로 하겠네요. 그런데 왜 신상 웨딩 드레스를 포함시키고 메이크업 업그레이드 시키고 그러면 뭐 500만원도 나오고 1,000만원짜리 바가지가 왜 생길까요? 여러분 속지 마시고, 스드메 결혼 준비 메이크업 가장 잘하는 방법, 웨딩드레스 가장 잘 입는 방법, 스튜디오 촬영 가장 잘하는 방법은 후기를 믿지 않는다가 정답이고, 인터넷에서 네이버 검색창에 스드메 업체, 메이크업 업체, 뭐 결혼 준비 업체, 웨딩드레스 업체 5군데서 15군데서 20군데 쳐보면 그 업체별로 동영상을 찍은 오너가 무슨 말을 하는지, 정보를 제대로 제공하고 있는지, 미처 신랑 신부가 몰랐던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업체가 있는지, 아니면 그 정보 안 주고 두리뭉실하게 넘어가는지, 왜 저런 동영상을 찍었는지 모르는 그런 업체들이 많습니다. 그저 자기네 PR만 하려고 그러는 사람들이 많고, 자기네 대해서 수준을 얘기해주는 업체가 없어요. 오띠모 웨딩, 라팔 웨딩만 메이크업과 웨딩드레스와 스드메 가격과 도미용 기타 정상적으로 모든 걸 정품을 공개적으로 알려주는 업체라는 거죠. 그리고 웨딩드레스 설명은 제가 요 앞편에 했기 때문에 앞편 동영상을 찾아보시면 되고요. 어떻게 찾아보냐면 라파엘 웨딩이나 오띠모 웨딩은 같습니다. 오띠모 웨딩은 정상적인 웨딩드레스 샵이라고 보면 되고, 누군가가 싸게 하니까 자꾸 항의를 해서 라팔 웨딩이라는 천주교 세례명을 가지고 알뜰 재능 기부하는 업체로 운영되기 때문에 같은 상호를 씁니다. 네이버 내가 만들어서 운영하는 카페 와보시면 웨딩드레스 정보편, 스드메 정보편, 메이크업 정보편, 스튜디오 정보편의 동영상이 있는데요. 이 동영상을 찾아보시는데, 이 날짜는 제가 11월 13일이나 4일자에 올라간 글들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모든 정보를 보시고 여러분이 하루 종일 고민 안 해도 되고, 일단은 이 정품이 이거라는 거를 알고 준비하시면 될 것 같다는 정보 말씀드리고 정보 이어가겠습니다.
웨딩 메이크업을 어떤 업체가 잘할까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신부님? 신랑분들은 잘 모르시니까 그냥 빠지시고요. 신부님 궁금하시죠? 신부 메이크업 잘하는 집들은요, 강남에서 최소 5년 된 업체 중에 원장이나 부원장이 메이크업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메이크업샵에는 원장이라는 사람이고 부원장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웨딩 메이크업샵에는 원장보다 부원장이 훨씬 더 메이크업 잘하는 집도 있고요. 5대5라고 보면 돼요. 어디는 원장이 잘하는데 어디는 부원장이 잘하고 어디는 실장이 잘하는 게 룰이 있어요. 우리가 아는. 왜냐면 원장은 맨날 메이크업이 올드 해가지고 클레임 걸리는데 거기 실장 아이는 메이크업을 너무 신부님들하고 대화도 잘하면서 너무 만족스럽게 잘해준다. 평가가 좋다. 이런 평가가 나오거든요. 신랑 신부 모르지만 우린 이 업계를 알잖아요. 우리는 내가 정상적으로 메이크업샵에 돈을 입금시켜서 원장이나 부원장 또는 내가 21년 동안 원장 부원장만 데리고 일을 해보니까 논리가 나와요. 원장 부원장이 하면 클레임이 안 걸린다는 거. 강남에서 5년 이상 메이크업샵 한 사람 중에 원장 부원장님에서 메이크업 클레임 걸리는 확률은 거의 없습니다. 내가 장담하건대 완벽하게 마음에 드는 케이스는 하나도 없고 조금 아쉬워야 하는 사람은 있겠죠. 우리나라 결혼 문화가 어때요? 우리가 아침에 출근할 때나 저녁에 아침에 출근할 때나 또 퇴근할 때 저녁에 퇴근할 때 지하철 타다 보면 강남역이나 이런 데는 미어 터져 가지고 막 진짜 줄 서서 타야 되고 줄 서서 에스컬레이터나 계단 올라가야 되니까 앞 사람이 안 올라가면 내가 못 올라가는 일이 벌어지는 거잖아요. 우리나라 결혼하는 날 메이크업샵들이 아침에 그렇습니다. 신부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뭐 10분 단위로다가 뭐 동시에 5명, 동시에 10명 들어가서 뭐 11시 결혼, 뭐 12시 결혼, 1시 결혼 맞춰줘야 되니까 이렇게 복잡한데 스텝급인 나가를 베이스 메이크업 해주고 마무리만 뭐 팀장이 해주고 이런 조건으로 했는데 메이크업이 너무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 팀장이 마무리도 마음에 안 드니까 더 잘하는 사람이 해야 될 거예요. 그러면 신부님이 메이크업 다 지우고 다시 받아야 되는데 그럴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해줘야 되는데 그 사람들도 이미 다른 사람들 다 스케줄이 짜있기 때문에 누군가가 봐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신부님이 거기서 큰 소리 치고 싸우려고 덤비면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 불안을 조성하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이 절대 신부님 편 안 들어줄 거 아니에요. 어쨌든 그또 웨딩 메이커 원장들이 신부님들한테 솔직할 수 없는 부분이 웨딩 컨설팅에서 C급 스드메 패키지, 싸구리 패키지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중가 패키지, 고가 패키지 세 가지를 이제 입금 액수가 틀려지는데 신부님이 예를 들어 진로 싸구리 패키지 계약을 했다 그러면 이 천지가 개벽을 하더라도 스텝급 메이크업이에요. 스텝급이 베이스 메이크업 해주고 마무리만 팀장급 이런 식으로 해주는 거고 신부님이 좀 중가였다라면 이제 뭐 스텝이 베이스 메이크업하고 뭐 마무리는 뭐 부원장이나 원장 이런 식으로 가는 거고요. 뭐 실장이 베이스, 실장이 메이크업, 실장이 마무리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받아야 된다는 논리가 여기 있는 겁니다. 근데 메이크업 원장님들은 웨딩 컨설팅 가서 받아오는 돈이 있기 때문에 여기다가 신랑 신부 메이크업을 정상적으로 상담 못 해주는 거예요. 신부님이 낸 돈이 작기 때문에 제가는 못 해드리고요. 이거 노골적으로 말 못 해줘요. 신부님들이 기분 나빠서 또 나쁜 걸 쓸까봐. 어차피 나쁜 거를 쓸 수는 없어요. 왜냐면 여러분이 포인트 적립해 놓은 거에서 차감되거나 그걸 안 주려고 업체랑 싸워야 되는 일이 생기기 때문에 나쁜 글은 안 쓰고 좋은 글만 쓰기 때문에 더 환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포인트를 주고받는 개념에서 결혼 준비하는 분들은 어차피 노예가 돼서 결혼 준비하는 거예요. 그거로 인해서 마음에 안 들어도 좋아하는 척 해야 되는 부분들 얼마나 많을지 나는 상상이 갑니다. 뭐 운 좋게 피해 나간 몇 사람은 나는 그런 일이 안 겪었는데 이분이 너무 과하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야 그러지만 100명 중에 95명은 그렇게 당한 거고요. 100명 중에 5명 정도는 이 뭐 말빨이 세대든가 뭐 무슨 짓을 해서라도 뭐 그런 서비스를 받았겠죠. 전 그거는 뭐 인정하는데 어쨌든 그래서 메이크업 원장들도 메이크업 상담할 때 제대로 얘기를 못 하는데요. 어쨌든 여기까지가 이제 메이크업실과 웨딩 컨설팅과 유착 관계, 입금 관계 때문에 부실한 서비스가 나온다는 거 얘기하는 거고 메이크업샵은 이렇게 골라야 되는 거예요. 강남의 어떤 업체도 좋으니까 실장님이나 부원장이나 원장님이 베이스 메이크업 마무리까지 해주는 조건으로 계약해주세요 해야 돼요. 웨딩 플래너나 웨딩 컨설팅이나 웨딩 툴샵한테 토탈샵한테 그래야 문제가 하나도 안 생깁니다. 나중에 딴 소리 안 들으려면 그러면 그 정도 경력을 가진 사람은 여러분들한테 실망을 안 시키는데 하나 더 중요한 거는 이분이 그쪽 부원장이 그쪽하고 일한 지가 얼마나 됐냐 갓 입사했다 그러면 이분 경력을 자주 옮긴다는 것은 실력이 없기 때문에 쫓겨다니는 거거든요, 결국은. 또는 오너가 진짜 진상이라서 그 업체에서는 일을 도저히 같이 못하겠다는 거죠. 직원이 자주 바뀌는 메이크업 샵은 원장한테 문제가 심각하다는 거 나는 얘기해주고 싶어요.
뭐 그분들이 날 헌담해도 좋습니다. 어차피 나는 웨딩드레스 만드는 우리나라 최고의 기술자가 스드메 가격 반값만 받게 하기 때문에 이렇게 싸게 받는 사람을 헌담할 수 있는 사람은 없죠. 내가 원장이나 부원장 거 메이크업 보장해주면서 그 원장이나 부원장이 실망시켰다면 그건 내 잘못은 아니죠. 왜냐면 나는 다 점검을 해서 저희들에 대한 돈을 입금시켜서 메이크업 서비스 A급으로 하게 만들어줬는데 그쪽 사정상 1년에 한두 번 그런 거 문제가 나올 수 있는 부분은 나도 그건 잘 모르기 때문에 그건 뭐 내 잘못은 아닌 거잖아요. 늘 체크는 한다고 하지만 어쨌든요. 이렇게 돼서 스드메 메이크업은 이렇게 되는 거고 메이크업은 두 가지가 있어요. 촬영 메이크업과 결혼 메이크업과 혼주 메이크업이 있는데 촬영 메이크업은 조금 진하게 하는 게 정상입니다. 물론 신부님 얼굴에 따라서 좀 너무 진해야 되는 사람이 있고 부드러워야 되는 사람이 있지만 공통적인 점은 무조건 진한 게 스튜디오 촬영 사진은 잘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진하게 해주면은 메이크업 원장님들이 설명 안 해주고 진하게 해주면 그 자체가 기분 나쁜 거예요. 아, 나는 이렇게 진한 메이크업 싫은데 특히 일생에 진짜 얼굴에 메이크업이라고 제대로 안 받아본 사람들은 어색해서 촬영 메이크업 하면 막 어색해 미치려고 그러는데요. 이 전문가들은요, 우리가 예를 들어 라면을 삶잖아요. 그러면 뭐 동시에 넣어가지고 삶으면 몇 분에 먹으면은 센 불로 끓이면은 몇 분 있다 먹으면 꼬실꼬실하게 먹을 수 있고 뭐 어떻게 되면 뭐 불어서 뭐 이게 나오듯이 메이크업 오래 한 사람들은 룰이 있어요. 이 정도 메이크업은 사실 잘 날고 하는 룰이 있는데 그 설명을 신부님들한테 안 해주고 메이크업을 했을 때는 이 신부님들이 놀라가지고 나 거기 메이크업 마음에 안 들어요. 너무 진했어요. 결혼할 때 거기서 안 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신부님 그거 촬영 메이크업이고 사진 잘 나죠? 잘 나왔대. 그러면 그 메이크업 잘 하신 건데 아, 설명을 못 들으셨구나. 결혼 메이크업도 그쪽 잘하니까 해보세요. 그러면 저 스튜디오 촬영 메이크업 할 때 너무 진해가지고 다른 데 해주세요. 이런 신부님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웨딩 원장님이나 웨딩 일을 하는 메이크업 하는 사람들이 이런 정보를 신랑 신부한테 안 줬기 때문에 생기는 일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우리 카페는 웨딩 정보를 이렇게 많이 내가 올려주는 이유가 그들이 못했던 거를 내가 이렇게 설명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스튜디오 촬영은 조금 메이크업이 좀 진할 것이고 그리고 스튜디오 촬영하는 날 그 메이크업 원장님들하고 상의를 해야 돼요. 결혼하는 날도 나는 요 톤으로 해주세요. 아니면 결혼하는 날은 요거부터 부드럽게 해주세요. 그 사인 좀 해놨다가 내가 예를 들어 뭐 12월 17일 결혼이니까 그 누구누구 신부는 뭐 진한 메이크업 싫어하는 거 이렇게 체크 좀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신부님. 그리고 스튜디오 촬영하는 날은 머리가 길어야 정상이에요. 물론 짧은 사람들이 요즘 많아서 뭐 짧게 하는 분들도 많은데 긴 머리가 좋은 사람들은 절대 자르시면 안 됩니다. 신랑은 결혼이나 촬영 일주일 전에 머리를 다듬어 줘야 된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신부님들한테 내가 부탁하는 거는 메이크업 원장님들 이 얘기 또 안 하죠. 왜냐면 안 하는 이유가 임박해서 추가비 받아먹기 해서 안 하는 영리한 원장님들이 있는가 하면 진짜 신랑 신부 돈 때문에 부담 안 주고 싶어서 말 안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웨딩드레스 만드는 내가 코디를 해준다면 나는 우리 신부님들한테 100명 중에 90명은 무조건 갈색 머리 염색해 줄 거예요. 뭐 약간 뭐 레드 색깔이 들어갔거나 뭐 이런 거 저는 싫어합니다. 자연 갈색 머리가 가장 드레스랑 매칭이 잘 돼요. 신부님 얼굴도 메이크업해서 이쁘고 웨딩드레스도 화이트 뭐 약간 아이보리해서 이쁜데 신부님 머리만 변하지 않았어요. 그 블랙이 어울릴까요? 블랙 머리는 드레스 입으면 안 어울리는 거. 100명 중에 피부 색깔이 하얀 편에 이마가 이쁘고 피부 좋은 사람은 블랙도 나름 어울려요. 고급스러울 뿐이지 우아하게 또 어울리진 않아요. 소련이나 저기 유럽이나 이쪽 사람들이 웨딩 드레스 입으면 왜 이쁜지 아세요? 피부 색깔하고 머리 색깔하고 드레스랑 쫙 달라붙으니까 다 럭셔리해 보이는 겁니다. 우리나라 신부님들이 반쪽이 많아요. 그렇게 내가 상담할 때 머리 염색을 해주세요 해도 안 하고 옵니다. 그리고 이마가 좁거나 눈이 짝짝이거나 오른쪽 볼이 이쁘거나 왼쪽 볼이 이쁘거나 이거 스튜디오 촬영할 때 얘기해 줘야 되고요. 이마가 좁은 사람들은 그런 이마를 가지고 있는 연예인 사진을 갖고 와서 이런 헤어를 해주세요 해야 돼요. 이마 좁은 신부를 이마 넓게 하는 헤어스타일은 없습니다. 내가 이 메이크업의 클램 유형을 아는데요. 메이크업에 대한 클램은 거의 없어요. 10명, 100명 메이크업을 하면 5명 정도가 진한 거 이해 못하는 사람들이고요. 그러니까 거의 클램이 없다는 얘기고 헤어에 대한 클램은 100번 하면 5명한테 클램이 걸리는 이유가 뭐냐면 훅가시가 너무 푹 처졌다 머리가. 그래서 여기 귀 위에 있는 데를 뭐라 그래? 옆구리죠. 그러니까 정면이 아니고 옆에 머리가 축 처져서 내가 너무 우아하게 안 나왔다 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것도 신부님들이 미리 스튜디오 촬영할 때 그 헤어하는 원장님한테 얘기를 해야 돼요. 나는 처지는 머리이기 때문에 촬영 중에 너무 처져서 사진 못 찍을 수도 있으니까 풍성하게 해주세요. 그러다 보면은 너무 풍성하면은 스튜디오 도착해서 촬영 이모님들이 머리를 좀 만질 줄 알거든요. 그분들이 만져주거나 한 30분 지나면 좀 처지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미리 신부님들이 메이크업 원장님들한테 부탁을 안 하면 문제가 되는데, 메이크업 원장님이 스튜디오 사장님들이 신부님들한테 딱 제시를 거는 게 뭔지 아세요? 문 나갈 때 마음에 든 거는 촬영 중에 문제가 생긴 건 내 책임이 아니다. 맞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신부님들 웨딩 메이크업 원장이나 부원장 보장해 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더 중요한 거는 신부님들이 자기 몫을 챙겨야 된다. 스튜디오 촬영할 때 머리 스타일에 대해서 충분히 얘기를 해서 좀 스튜디오 촬영에 제대로 시간을 못 가는 한이 있어도 제대로 컨셉을 잡아야 된다. 또는 그게 정 걱정되면 스튜디오 촬영 메이크업 하기 전에 스케줄 잡아가지고 한번 가서 상담해 주는 것도, 메이크업 상담 한번 받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돼서 메이크업 상담은 제가 마무리했고요. 또 이제 신부님이 메이크업 했는데 마음에 들면 메이크업 샵에다가 혼주 메이크업도 부탁하면 되는데요. 다른 데는 비싸게 받는데 우리는 혼주 메이크업 15만 원에 추가비 없이 기타 뭐 피스를 꽂아도 무료 서비스로 보통 15만 원에 받고 있고요. 여기다가 아빠는 5만 원, 결혼한 여동생은 10만 원 정도 받고 있고, 결혼한 언니는 혼주로 들어가서 15만 원 정도 받고 있는데, 요거는 내가 정해준 가격이 아니고 직접 여러분 촬영 메이크업 했던 샵에다가 얘기하면 됩니다. 그리고 결혼하는 날 메이크업은 웨딩드레스 샵으로 오는 게 아니고 바로 메이크업 샵으로 가면 이모님이 웨딩드레스를 가지고 메이크업 샵으로 가서 거기서 드레스를 입고 가는 사람들도 있고요. 지방에서 결혼하시는 분들은 메이크업 샵에서 드레스를 입고 가다 보면 뭐 저 화장실도 들려야 되고 뭐 음식도 먹어야 되고 또 차 속에서 한 2시간 3시간 지루하니까 가서 입는 거, 지방에서 결혼하는 분들은 현장 가서 입고, 그리고 그렇게 입혀진 드레스랑 턱시도는 쫓아가는 돔이나 스튜디오 촬영하시는 분들이 서울로 갖고 와서 드레스를 반납해 주니까 그렇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